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오늘 하늘이 참 뿌였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입자인 이 미세먼지는 우리 호흡기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깊숙한 곳, 척추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잦은 기침과 재채기는 허리 디스크에 강한 압력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 복압이 상승하면서 허리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면 이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나 심할 경우 골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짙은 날 척추 건강 관리와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문의 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같은 날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실내에서 적절한 운동을 해서 건강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건강을 지키는 비술적인 치료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실 텐데요.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앞서서 저희가 이제 오프닝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척추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무서운 것 같은데 먼저 척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척추는 경추부터 흉추, 요추, 천미추까지 총 33개의 뼈가 차곡차곡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몸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그 내부로 신경이 지나가면서 보호를 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척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 질환을 두 가지 꼽을 수 있는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은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여러 변화들 때문에 좁아지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것인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넓은 신경 통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통로가 많이 좁아지면 문제가 되는데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네.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테두리를 친 것들이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인데요. 저 디스크 때문에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리게 되면 허리인 경우에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프고 저리고 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아프신 분들 중 좀 다양하게 통증 부위를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 쪽이 안 좋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리가 아프다고도 하시는데 통증 부위에 따라 내 허리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허리의 어느 한 부분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허리 통증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내 신체 어디가 좀 안 좋다라고 추측하기는 힘든데요. 하지만 다리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좀 추측해 보는 것이 용이합니다.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요. 허리 4번과 5번 사이가 문제가 있겠다 좀 짐작할 수 있고요. 네.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면 허리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께서 꼭 명심하실 것은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가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허리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허벅지 바깥쪽 통증, 뒤쪽 통증도 허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걱정하는 게 야, 대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치료의 단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걱정하시는 것처럼 수술은 그렇게 빨리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프시면 수술 받을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을 꼭 빨리 내원하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빨리 내원하시면 1단계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그 통증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1단계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수술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2단계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증식 주사 치료와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방법으로도 통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3단계 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치료법이 앞서 증식주사 짧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내는 치료가 이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부위에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혈액량이 증가를 하고 그러면 영양이 공급되면서요. 내 몸 스스로가 내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발휘를 하면서 손상된 인대와 힘줄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단순히 통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법인데 주사 치료라는 게 인상적인 것 같은데 치료 간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증식 주사를 투여하게 되면 며칠에 걸쳐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고 또 그 이후 몇 주간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략 4주, 한 달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6번에서 10번 정도의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증식주사는 그래도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많이 번거로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식주사의 주요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볼까요? 네, 가느다란 주사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요.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안전한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에도 치료가 가능한 그 치료 범위가 넓은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부담 없는 치료인데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서 많은 분들이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증식주사 치료 받아서 좋아질 수 있는 대상들 어떤 분들일까요? 네, 인대나 힘줄과 연관된 근골격계 통증의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1단계 치료를 거듭 받았지만 그 통증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에 이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 통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통증인데 수술 받지 않고 낫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네. 때에도 역시 증식주사가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수술 이후에 잘 지내시다가 통증이 재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식주사를 통해서 그 통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한 차례 수술을 받고 또 통증이 재발하신 분들도 가능한 치료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증식주사 치료의 그 사례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세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한 번쯤 통증이 심해지면은 며칠을 누워서 쉬셔야 해결이 된다고 하셨는데 증식주사로 해결해 보셨다고요? 네, 이분은 이제 몇 년 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아픈데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이 심할 때는 며칠씩 알아눕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MRI 영상을 보시면 협착이나 디스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그렇게 있어서 괴로웠던 분입니다.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좋아지지 않아서 걱정이었는데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이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주사를 한 번, 두 번 거듭 맞으시면서 증상이 점점점 좋아져서요. 6회 치료 이후에 처음 통증이 거의 한 90% 이상 좋아져서 지금은 특별한 불편함 없이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67세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분은 정말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 하셨던 분인데 증식주사 치료가 가능했다고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때문에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괴로웠던 분인데요. 네. 여러 치료를 거듭 받아도 통증이 지속되어서
이제는 수술밖에 없나, 근데 수술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고민이었던 분입니다. 이럴 때 1단계와 3단계 수술적 치료 사이에 있는 2단계 치료 중에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통증이 점점점 좋아져서요. 지금은 6회 치료가 끝났는데 그렇게 괴롭히던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하시면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내가 허리가 아픈 건지 괜찮은 건지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내가 좀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서 또 걸을 때 힘들다가 좀 쉬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허리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런 증상 가진 분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